지난해 상반기 발생한 채권 추심 관련 민원은 2,861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4%가량 늘었습니다. 올해도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 침체 등이 지속되면서 취약계층의 채무 상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 추심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가 채무자에게 방문 또는 전화로 상환을 독촉할 수 있는 횟수는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됩니다. 특히 채무자는 재난이나 사고, 질병 등으로 변제가 곤란할 때 금융사와 합의해 추심을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대출 채권 매각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습니다. 앞으로 금융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즉 청구권을 상실한 대출 채권을 추심하거나 이를 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습니다. 또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매각할 수 없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기 전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앞서 금융사에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하고 대부업체는 채무 삭감 등을 조건으로 채무자에게 소액 상환을 유도해 시효를 부활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도 소멸시효가 임박한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려면 금융사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강제성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로 금융사의 내부 통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국은행 금통위가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2021년 8월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이후 이어온 긴축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한 끝에 정책 방향을 바꾼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처음으로 1%대로 내려왔습니다. 물가 안정세가 뚜렷해지고 마지막 장애물이던 가계부채 문제까지 완화되자 금리 인하로 방향을 전환한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면서 실질금리 측면의 통화 긴축 정도가 강화되고 성장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금리 인하를 통해 긴축 정도를 완화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금통위는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통위의 이번 결정으로 높은 대출이자를 감당해야 했던 대출자들의 숨통이 한결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은에 따르면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3조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금통위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장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내수 회복세는 아직 더딘 모습으로 향후 성장 경로는 내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와 IT 수출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금통위는 향후 통화 정책은 물가, 성장, 금융 안정 등 정책 변수 간 상충 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신중히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경남 김해시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 보강공사 중 발생한 화재. 이 화재로 약 15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건설업체가 공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해놓지 않아 손해배상이 불가능했고 해당 건설업체는 폐업했습니다. 현재 대형 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공사에는 공사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그 보험료를 공사 원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건설업체가 많이 참여하는 200억 미만의 공공건설공사는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체 비용으로 위험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 피해에 폭넓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중소규모 공공건설공사에 공사 손해배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더해 건축자재 품질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는 공인시험기관에 대한 인정 방식을 개선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현재는 외벽 단열재, 방화문 등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기업이 공인시험기관의 인정을 받은 사내 시험기관을 설립하고 자사 제품을 시험 의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객관적 인증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권익위는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의 선정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며 앞으로도 건설 현장의 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AI를 선도하는 기업이 전 세계를 선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AI 기술을 지금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이에 뒤치지 않게 또 기업들을
이제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련해서 마련된 정책들도 있을까요? AI와 관련된 데이터 정책은 뭐랄까 일도 양단으로 데이터를 그냥 편하게 써도 돼 또는 쓰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사실은 구체적인 용도나 목적 또는 상황, 맥락에 따라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작년 이래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뭐 사전 적정성 검토제라고 하는 이제 제도도 있고 개인정보 안심구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실증 특례 뭐 이런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다양한 방식들은 말씀드린 대로 써도 돼, 안 돼 이런 식의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실제 어떤 데이터를 어떤 용도로 쓸지에 따라서 약간 맞춤형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이제 제시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이제 그런 게 되고요.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지난 여름부터는 아예 위원장 직속으로 이제 혁신 지원 원스톱 창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아예 이 원스톱 창구를 통해서 같이 고민을 나누고 해법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장치를 통해서 해법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좀 해야 할지 고민이신 기업인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이 창구를 많이들 이용하실 텐데 지금 운영 현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원스톱 창구는 8월 말에 시작을 해서 사실 이제 기간이 이제 한 달여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원스톱 창구를 개설한 기본적인 취지는 뭐 사전 적정성 검토제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그 중에 어떤 장치를 이용하는 것이 기업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에 관한 판단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또는 저희 위원회에 와서 직접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제 부담스럽게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위원장 직속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직접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어떤 현업 부서하고 같이 소통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관해서는 저희 위원회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바로 상의하고 해법을 찾는 과정을 이제 마련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이런저런 문의들을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중이고 몇몇 건에 대해서는 이제 해법이 마련되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메시지는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회사 내부적으로 끙끙 앓지 말고 그냥 위원회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예.